4월 7일 키다리 아저씨께 세상에, 뉴욕은 진짜 크지 않아요? 우스턴은 뉴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저씨께서는 정말로 그렇게 혼잡한 곳에서 살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 몇 개월이 걸려도 제가 뉴욕에서 보낸 이틀 동안 받았던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뉴욕에서 봤었던 너무나도 놀라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저씨께서는 뉴욕에서 살고 계시니까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거리마다 정말 재미있지 않나요? 사람들도 그렇고요. 여러 가게들도 마찬가지예요. 가게의 창문 너머로 진열된 물건들만큼 멋진 물건들은 본 적이 없어요. 평생을 옷을 입는데 모든 시간을 바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어요. 저는 토요일 오전에 셀리아와 줄리아랑 쇼핑을 하러 갔어요. 제가 평생 본 것 중에 가장 멋들어진 곳으로 줄리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곳은 벽이 하얀색과 금색으로 꾸며져 있고 파란색 카펫이 깔려 있었어요. 그리고 파란색 실크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고 금박을 입힌 의자가 놓여 있었어요. 금발머리에 뒷부분이 바닥에 끌리는 기다란 검은색 실크 옷을 입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성이 저희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맞이해 주셨어요. 저는 우리가 줄리아가 아는 사람의 집에 방문한 것으로 착각해서 그분과 악수를 나눴는데 단지 모자를 사려고 갔던 거였어요. 적어도 줄리아는 그래 보였어요. 줄리아는 거울 앞에 앉아서 12개 정도 되는 모자를 하나씩 써봤는데 쓸 때마다 이전 모자보다 더 예쁜 모자가 나오더라고요. 줄리아는 그 모자들 중에서도 가장 예쁜 모자를 2개 샀어요. 거울 앞에 앉아서 처음부터 가격 따위는 아예 생각할 필요조차 없이 고르고 싶은 모자를 골라 살 수 있는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이 인생에서 또 있을까 싶네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아저씨. 이 뉴욕이라는 곳은 말이죠. 존 그리어 고아원에서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애써서 가르쳐왔던 이 훌륭한 금욕적인 성격을 가진 저를 빠르게 무너뜨리고 말 거예요. 쇼핑을 마친 후에 저희는 셰리스라는 유명한 음식점에서 접이 삼촌을 만났어요. 아저씨께서도 셰리스에 가보신 적이 있으시죠? 셰리스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신 다음에 방수포가 덮인 식탁과 어지간해서는 깨지지 않는 하얀 도자기 그릇들과 나무 손잡이가 달린 나이프와 포크가 놓여있는 존 그리어 고아원의 다이닝룸을 떠올려 보세요. 제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아시겠죠? 저는 생선용 포크가 아닌 포크로 생선을 먹었지만 웨이터가 무척 친절하게 다른 포크를 제게 건네주어서 어느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점심 식사를 마친 후에 우리는 극장으로 갔어요. 믿기 힘들 정도로 휘황찬란하고 멋진 곳이었어요. 요즘 매일 극장에 나오는 꿈을 꾸고 있을 정도예요. 셰익스피어는 정말 근사하지 않나요? 햄릿은 수업 시간에 글을 분석하는 것보다 무대에서 공연으로 올려진 모습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좋았어요. 예전에도 이 작품의 진가를 알았지만 지금은 더욱더 푹 빠져버렸어요. 아저씨께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전 작가보다는 여배우가 되고 싶어요. 제가 대학교를 그만두고 연기학교에 가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아저씨께 제가 출연하는 모든 공연마다 티켓을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무대 위에서 아저씨께 미소를 보내드리는 거죠. 양복 단추구멍에 빨간색 장미를 꽂고 오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야 제가 엉뚱한 남자분이 아닌 아저씨께 미소를 지을 수 있을 테니까요. 제가 알지도 못하는 분에게 미소를 짓는다면 너무 창피할 거예요. 우리는 토요일 밤에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녁 식사를 했는데 분홍빛 조명이 갖춰진 자그마한 테이블에서 흑인 웨이터들의 서비스를 받으며 식사를 했어요. 저는 살면서 기차 안에서 식사가 제공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무심코 그 말을 내뱉고 말았어요. 지루셔, 너는 도대체 어디서 자랐니? 줄리아가 제게 말했어요. 마을에서 자랐어. 저는 힘없이 대답했어요. 그렇지만 너 한 번도 여행해 본 적 없어? 줄리아가 물었어요. 대학교에 오기 전까지는 안 해봤어. 대학교에 올 때에는 겨우 160마일 정도 거리였기 때문에 식사할 일은 없었지. 라고 대답했어요. 제가 하도 이상한 말을 하곤 하니까
줄리아는 저한테 관심이 부쩍 늘었어요. 저는 그러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제가 놀라운 일을 겪을 때마다 이상한 말이 튀어나오곤 해요. 게다가 저는 놀랄 일이 항상 많아요. 아저씨, 존 그리어 고아원에서 18회나 보내고 나서 갑자기 이 세상에 내던져진다는 건 어질어질한 경험이랍니다. 하지만 전 점점 적응하고 있어요.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심한 실수는 더 이상 저지르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더 이상 불편하다는 감정을 느끼지도 않고요. 사람들의 시선이 저를 향할 때마다 어찌할 바를 몰랐던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마치 제가 아무리 새 옷을 입는다 하더라도 본래에 제가 입고 있었던 체크무늬 깅엄옷을 꿰뚫어 보는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전 더 이상 깅엄옷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아요. 과거에 있었던 괴로운 일들은 과거에 묻어둘래요. 저희가 꽃 선물을 받은 걸 깜빡 잊었네요. 저비 삼촌께서 저희에게 한 사람씩 커다란 제비꽃과 은방울꽃 다발을 선물로 주셨어요. 참 다정한 분이시죠? 전 남자에게 관심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고아원 후원의 이사님들을 보다 보니 그렇게 되었네요. 하지만 요즘은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11페이지나 썼네요. 편지일 뿐인데 이렇게나 길게 쓰다니. 기운 내세요. 이제 그만 쓸 테니까요. 항상 아저씨 곁에 있는 주디 올림.